여군 머리가 그게 뭐냐? 전 병력 앞에서 여군 장교의 머리를 바릿깡으로 밀어버린 대대장, 사실 그녀는 합참의장 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민간인 통제선 너머 겹겹이 이어진 산맥의 골짜기마다 육군 제5군단의 강철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불곰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산악 돌격대대는 군단 내에서도 가장 험하고 거친 부대로 소문이 자자했다. 소문의 중심에는 대대의 왕국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포천의 폭군 도광민 중령이 있었다. 쌀쌀한 대기 속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지휘 통제실 앞에 멈춰 선 지프에서 한 여군 장교가 흠잡을 데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내렸다. 전투모 아래로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먼지 하나 없는 전투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녀의 이름은 오지인 대위, 불곰대대의 신임 작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참이었다. 대대장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 대위는 문을 노크하기 전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작전과장 보직 수행이 아니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가장 예리한 칼로 불리는 그녀는 이곳 불곰대대에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 의혹과 병력 관리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신분 위장 상태로 파견된 비밀 감찰 요원이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을 가득 채운 묵직한 시가 향과 함께 도광민 중령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도 중령은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의 영지를 내려다보는 성주처럼 오대위를 훑어보았다. 신임 작전과장 오지인 대위입니다.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대대장님을 모시고 불곰대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인의 경례는 교본 그 자체였지만 도광민은 코웃음만 쳤다. 오지인이라. 이름 한번 곱군. 근데 여긴 그런 고운 이름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자네 육사 나왔나? 아닙니다. 학군 장교 출신입니다. 학군? 쯧쯧. 도광민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그녀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계룡대에서 책상만 긁던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이지? 이 불곰 대대는 말이야. 진짜 사내들의 피와 땀으로 굴러가는 곳이야. 작전과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 내 그 반질반질한 손으로 작전 계획서나 그릴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숙지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임무? 여기선 임무보다 중요한 게 정신이야. 불곰 정신. 알겠나? 도광민은 오지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명백한 모욕이었지만 오지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도광민의 눈을 향해 있었다. 눈빛은 살아있군. 도광민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웃었다. 좋아. 그 눈빛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 내 선임자는 내 훈련 방식을 못 따라가겠다며 울고불고 사정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쳤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여군은, 특히 너처럼 반반한 여군은 우리 부대에 필요 없어. 짐만 될 뿐이지. 그때 대대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대대의 실세이자 도광민의 충실한 오른팔 변길섭 주임원사였다. 그는 오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대대장님 찾으셨습니까? 변원사. 마침 잘 왔어. 신임 작전과장님 구경 좀 해. 아주 앙칼진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 대위님. 저는 주임원사 변길섭입니다. 우리 불곰 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헌데. 변원사는 오지인의 머리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머리가 참 곱습니다. 여긴 그런 머리 하고 다니면 병사들 기강이 안 섭니다.
규정대로 묶었습니다. 오지인이 차갑게 답했다. 규정? 하. 도광민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여기선 내가 규정이야. 내 말이 법이고 내 뜻이 명령이다. 알겠나, 오지인 대위? 내일 아침 전 병력 집합 때 내 그 규정대로 묶은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구경시켜주지. 어디 한번 버텨봐. 내가 그토록 신봉하는 규정이 널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 도광민의 불호령이 더 무서운지. 오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대장실을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도광민과 변길섭의 저열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배정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풀기도 전에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량한 연병장, 그 너머로 포천의 험준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육군 사성 장군이자 현 합동참모의장 오정수 대장. 그녀가 군인의 길을 택했을 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장으로 지켜야 할 것들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과 군인의 명예를 잃지 마라. 오지인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이곳에 왔다.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배경은 그녀의 임무에 방해만 될 뿐이었다. 그녀는 오직 오지인 대위로서 이곳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했다. 도광민 중령, 변길섭 주임원사, 당신들이 얕잡아본 그 여군 장교가 당신들의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차가운 다짐과 함께 포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일 아침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시련을 예감하면서도 눈을 감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 불곰대대의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병사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도광민 중령은 아침 점호가 끝난 뒤에도 병력을 해산시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새로 전입 온 작전과장 오지인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전 대대원 주목. 도광민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 우리 부대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다. 저기 서 있는 오지인 대위가 그 주인공이다. 육군 본부에서 곱게 자란 공주님께서 우리 불곰대대의 흙탕물을 맛보러 오셨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지인은 대열의 가장 앞 간부들 사이에 꼬서붙곳이 서 있었다. 어젯밤과 다름없이 완벽하게 묶어 올린 머리, 흔들림 없는 자세. 그런데 말이야. 도광민이 천천히 오지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사냥감을 희롱하는 맹수처럼 굴었다. 우리 불곰대대는 여자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오직 군인만 있을 뿐이다.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머리 꼬라지 좀 봐라. 저게 군인의 머리인가 아니면 주말에 남자 꼬시러 나가는 기집애의 머리인가. 노골적인 성희롱과 모욕이었다. 오지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 좋아. 내가 직접 군인으로 만들어주지. 변원사. 변길섭 주임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달려왔다. 윙으 하는 기계음과 함께 모두가 그것의 정체를 알아챘다. 병사들의 머리를 밀 때 쓰는 이발기 바리깡이었다. 자,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오 대위님의 군인 정신을 바로잡아 주겠다. 도광민이 고갯짓을 하자 덩치 큰 부사관 2명이 다가와 오지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이거 놓으십시오. 오지인이 버텼지만 건장한 남성 둘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다. 그녀는 그들 손에 붙들려 연병장 중앙으로 끌려 나왔다. 뭘 봐. 똑똑히 봐. 여군도 군인이라면 이래야 하는 거야.
도광민은 오지인의 전투모를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망이 터지면서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도광민은 그 머리채를 한 움큼 쥐어 잡았다. 이거 나. 오지인이 발버둥 쳤다. 그러나 도광민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채 변 원사에게서 바리깡을 넘겨받았다. 아주 예쁘군. 이 머리카락으로 사단장이라도 유혹할 셈이었나? 그는 낄낄거리며 바리깡을 작동시켰다. 윙 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자, 잠깐. 대대장님, 이건 명백한. 닥쳐. 도광민은 그대로 바리깡을 그녀의 정수리에 갖다 댔다. 서걱. 소리와 함께 오지인의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며 바람에 날렸다. 오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어디서 눈물을 흘려. 군인이 쪽팔리게. 도광민은 인정사정 없이 바리깡을 움직였다. 검은 머리카락 뭉텅이들이 그녀의 어깨와 군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머리는 순식간에 군데군데 파먹힌 것처럼 흉측하게 변해갔다. 하하, 꼴 좀 봐라. 이제 좀 군인 같네. 저기, 대대장님 너무하십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광민의 고함에 묻혔다. 누가 입을 놀려? 이게 바로 군기다. 너희도 똑똑히 봐도. 내 부대에선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내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 대대원이 침묵 속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도광민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통신과 소대장 윤태영 중위는 주먹을 하얗게 쥐었다. 오지인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멈추려 애썼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를 막을 순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붙잡고 있는 부사관들, 음흉하게 웃는 변길섭, 그리고 광기에 찬 도광민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오지인.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오늘 내가 흘린 눈물은, 내가 받은 모욕은 반드시 저들의 피눈물로 되돌려줄 것이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잘려나가고 두피가 차가운 아침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치욕을 느꼈다. 도광민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를 거칠게 한번 툭 치고는 바리깡을 변 원사에게 던졌다. 이제 좀 볼만하군. 오지인 대위, 오늘부터 내 임무는 작전과장이 아니라 우리 대대 화장실 청소다. 내 그 잘난 머리로 화장실 바닥이나 박박 닦아. 알겠나? 오지인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녀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흩어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였다. 그 모습에 도광민은 오히려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찼다. 재미없는 년. 해산. 병력이 흩어지고 오지인은 연병장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상처난 두피를 스쳤다. 아버지, 저는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저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포천의 차가운 태양이 그렇게 잘려나간 여군의 머리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오지인 대위는 그날부터 작전과장실이 아닌 대대 본부 뒤편의 낡은 창고에 배정받았다. 그녀의 공식적인 임무는 도광민의 말대로 대대 환경미화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부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해야 했다. 머리가 흉하게 잘린 여군 대위가 걸레질하는 모습은 부대원들에게 또 다른 구경거리이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도광민과 변길섭은 몰랐다. 그들이 오지인에게 준 자유시간이 사실상 그녀에게 완벽한 수사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낮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대대 본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부 구조와 동선을 파악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시각, 그녀는 창고 안에서 몰래 가져온 소형 정보 단말기를 켰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제공된 시놉시스에 언급된 유류 횡령이었다. 불곰 대대는 산악 지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갑 장비와 차량의 유류 소모가 많다고 보고되었지만 오지인이 계룡대에서 확인한 예비 자료는 실제 훈련량에 비해 소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광민은 나를 완전히 꺾었다고 생각하겠지. 좋아. 마음껏 그렇게 믿게 놔두자. 오지인은 일부러 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식당에서도 구석에 앉아 푹 숙인 채 식사를 했고 마주치는 간부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완벽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자 도광민과 변길섭의 경계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지인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변길섭 주임원사가 군수과장인 최대위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번 주 금요일 야간이야. 알지? 산악 독수리 훈련으로 올려. 평소대로 경유 10,000리터 빼고 서류는 내가 맞출 테니 최 대위는 입단속이나 잘해. 원사님, 그래도 10,000리터는 너무. 지난번에도 겨우 맞췄습니다. 시끄러워. 대대장님 지시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뒤탈 없어. 산악 독수리 훈련. 오지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즉시 창고로 돌아와 감찰실 보안망을 통해 지난 몇 달간의 대대 훈련 일지를 조회했다. 산악 독수리 훈련이라는 이름의 야간 기동 훈련이 매달 2~3차례씩 정기적으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있던 날마다 막대한 양의 경유가 소모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오지인은 작전과장으로 오기 전 5군단의 연간 훈련 계획까지 검토했다. 산악 독수리라는 이름의 훈련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광민과 변길섭이 만들어낸 유령 훈련이었다. 오지인은 이 유령 훈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연병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동정하는 듯 했던 혹은 분노하는 듯 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통신과 소대장 윤태영 중이었다. 그날 밤 오지인은 통신반 막사 주변을 청소하는 척하며 윤중이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윤중이를 어두운 구석에서 불렀다. 윤중이님. 헉. 오 대위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윤중이는 흉하게 변한 그녀의 머리를 보고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됐습니다. 사과받자고 부른 거 아닙니다. 윤중이님, 이 부대가 썩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윤중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그날 제 모습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다면 윤중이 님도 그들과 한패겠죠.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럼 증명하십시오. 오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 산악 독수리 훈련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 야간에 위병소 출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대 뒤편의 제3보급 통문 기록으로요. 제3보급 통문. 그곳은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민간 업체의 보급 차량이나 드나드는 외진 곳이었다. 윤중이는 오지인의 의도를 파악했다. 유령 훈련이 있는 날. 그쪽으로 유류가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가설입니다. 하지만 위병소 출입 기록과 훈련 일지를 대조해보면 확실해지겠죠. 훈련이 있었다면 우리 대대 기갑 장비들이 부대 밖으로 나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록은 없고 대신 다른 차량, 예를 들면 민간 유조 트럭 같은 것이 그 시간에 드나든 기록이 있다면 윤중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수물자 횡령이라는 중범죄였다. 제가 어떻게 그걸? 윤중이님은 통신과 소대장입니다. 위병소 근무자들과 사용하는 통신망, 그리고 위병소의 차량 출입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시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지인은 윤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말랐지만 그 안의 불꽃은 더욱 강렬해져 있었다. 선택하십시오. 이 썩어 빠진 부대에서 도광민의 개가 되어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군인으로서 명예를 되찾을 것인지. 윤태영 중위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연병장에서 머리카락을 뜯기며 눈물 흘리던 오 대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치욕이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 기록을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윤중이님. 금요일 밤이 되었다. 대대는 서류상으로 산악 독수리 훈련에 돌입했지만 실제로는 전차와 장갑차들 모두 경납고 안에서 잠잠했다. 오직 도광민과 변길섭, 그리고 그들의 수족인 몇몇 부사관들만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시각 오지인은 창고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창고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태영 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저장 장치였다. 제3통문 위병소의 그 시간대 영상 기록과 차량 출입 전산 기록 사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중이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오지인이 물었다. 뭐가 찍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대대 훈련 차량은 단 한 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중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포천 시내에 있는 대성정유라는 로고가 박힌 대형 유조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가 정확히 30분 뒤에 나갔습니다. 출입 기록에는 부대 폐유 수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 폐유 수거라니. 말도 안 됩니다. 오지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찾았군요. 꼬리를. 그녀는 저장 장치를 품에 넣었다. 유령 훈련 사라진 경유, 그리고 대성 정유라는 외부 조력자. 도광민의 왕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지인 대위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앉아 윤태영 중위가 가져온 저장 장치를 자신의 특수 보안 단말기에 연결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화면에 그날 밤 제3보급 통문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고 곧이어 거대한 유조 트럭이 통문 앞에 멈춰 섰다. 위병소 근무자는 경례는커녕 익숙하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트럭 측면에 대성정유라는 흰색 글씨가 선명했다. 대성정유. 오지인은 즉시 보안망을 통해 포천 및 인근 지역의 유류업체 목록을 검색했다. 대성정유는 포천 시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중견업체였지만 그 대표는 전역한 군 출신 인사들과 유난히 친분이 두터웠다. 그리고 몇 년 전 5군단 본부의 유류 납품 입찰에서 한 차례 탈락한 이력이 있었다. 도광민의 부임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그녀는 윤중이가 가져온 출입 기록과 산악 독수리 훈련으로 위장된 유류 출납 대장을 대조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서류상으로는 대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포천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누비며 경유를 소모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유류가 대성 정유 트럭의 탱크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였다. 대대의 주 유류고는 연병장 반대편, 즉 제1통문 쪽에 있었다. 제3통문은 보급 창고와 폐자재 처리장만 있는 외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유조 트럭이 어떻게 10,000리터가 넘는 경유를 단 30분 만에 싣고 나갈 수 있었을까? 내부에 또 다른 통로가 있다. 오지인은 다음날 새벽 다시 청소 도구함을 들고 나섰다. 흉하게 잘린 머리 위로 전투모를 깊게 눌러쓴 그녀는 이제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새 임무 구역은 제3통문 근처의 제2보급 창고 청소였다. 변길섭 주임원사가 그 꼴 보기 싫으니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꺼지라며 직접 배정한 곳이었다. 도광민과 변길섭에게는 완벽한 조롱이었지만 오지인에게는 최고의 기회였다. 제3통문 근처는 인적이 드물었다. 오지인은 창고를 청소하는 척하며 주변 지형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창고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숲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대형 차량의 타이어 자국. 대성 정유 트럭이 남긴 흔적이 분명했다. 그녀는 타이어 자국을 따라갔다. 자국은 창고 뒤편의 낡은 배수 시설 근처에서 끊겼다. 그곳에는 폐쇄된 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철제 맨홀 뚜껑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뚜껑 주변만 유난히 깨끗했고 최근에 누군가 열고 닫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청소용 쇠 지렛대를 이용해 뚜껑을 들어 올렸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강렬한 경유 냄새가 역류했다. 지하에는 낡은 배관들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 유난히 관리가 잘 된 듯한 굵은 배관이 주 유류고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이거였군. 도광민 일당은 주 유류고에서 제3통문 지하까지 연결되는 비밀 유류관을 설치한 것이었다. 아마도 폐쇄된 옛 배관을 몰래 수리해 전용했을 터였다. 대성 정유 트럭은 제3통문으로 들어와 이 지하 배관의 호스를 연결하고 주 유류고의 경유를 서버 펌프를 이용해 직접 빨아들였던 것이다. 전산 기록은 훈련 소모로 조작하고 실제 유류는 이 비밀 통로로 빼돌렸다. 그녀는 이 모든 정황을 촬영하고 기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범죄를 지휘하고 이익을 분배한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였다. 바로 비밀 장부였다. 오지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변길섭 주임원사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군수과장을 닥달하고 있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새는 느낌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사님? 저희는 시키신 대로. 그 학군 출신 계집애 말이야. 오지인. 변길섭은 창밖으로 멀리 제2창고 쪽을 바라봤다. 너무 조용해. 처음엔 그렇게 앙칼지게 굴더니 머리 한 번 밀었다고 저렇게 순한 양이 됐다고. 그게 더 수상해. 원사님도 참 여자는 원래 그런 거에 약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꺾인 거겠죠. 그런가. 변길섭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오후 직접 제2창고로 향했다. 오지인이 막 지하 배관을 확인하고 맨홀을 닫은 직후였다. 오대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오지인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가장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떨어뜨리며 화들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 주임원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서 뭐해? 청소는 다 했나? 예. 거의 다. 변길섭은 매 같은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맨홀 뚜껑은 완벽하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방금 청소를 마친 듯 깨끗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인의 군복 바지 아랫단에 묻은 붉은 흙과 희미한 기름 얼룩을 놓치지 않았다. 이곳은 시멘트 바닥이지 붉은 흙이 나올 곳이 아니었다. 바지는 왜 그 모양이야? 어디 뒹굴었어? 오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게 창고 뒤편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세탁하겠습니다. 변길섭은 그녀를 지그시 노려봤다. 완벽하게 겁에 질린 모습. 연병장에서 머리가 잘릴 때와는 또 달랐다. 그때는 분노와 도끼라도 품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변길섭은 혀를 찼다. 즉, 꼴불견이군. 대위라는 계급장이 아깝다. 썩 꺼져. 여긴 내가 둘러볼 테니. 예. 알겠습니다. 오지인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변길섭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며 침을 뱉었다. 빌어먹을 년. 재수없게. 그는 오지인이 넘어졌다는 창고 뒤편을 확인했다. 붉은 흙과 잡초. 그리고 그가 아는 비밀이 숨겨진 맨홀. 그는 맨홀 뚜껑을 유심히 살폈다. 별다른 흔적은 없었다. 그냥 넘어지면서 본 건가? 아니야. 전현이 그걸 알 리가 없어. 변길섭은 자신의 의심을 애써 지웠다. 저런 겁쟁이 계집이 감히 자신들의 아성에 도전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히려 오지인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지인이 도망치면서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위해 일부러 흘린 붉은 흙과 기름 얼룩을 그가 정확히 목격했다는 것을. 오지인은 변길섭이 자신을 무너졌지만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미끼를 물었다. 변길섭. 이제 당신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겠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감시하는 동안 당신의 심장부는 무방비 상태가 될 거야. 오지인은 자신의 임시 숙소인 창고로 돌아와 윤태영 중위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변경. 미끼는 준비되었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다. 그녀의 시선은 대대본부 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해 보이는 변길섭 주임원사의 사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저곳에 저 철옹성 안에 모든 범죄의 증거가 잠들어 있을 터였다. 변길섭 주임원사의 사무실은 대대본부 2층, 대대장실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도광민의 충견이자 대대의 실세인 그의 방은 웬만한 간부들은 용무가 있어도 들어가길 꺼리는 공포의 공간이었다. 변길섭은 편집증적일 정도로 자신의 공간을 통제했다. 오지인은 그곳에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도광민은 오만하지만 이런 치밀한 장부 관리는 변길섭의 몫일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였다. 그녀는 윤태영 중위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변길섭의 의심이 오지인 자신에게 쏠려 있는 지금이 기회였다. 윤중위님, 군수가 전산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십니까? 네. 통신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변길섭과 군수과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유류 횡령이 발각되는 건? 그것보다 더 즉각적인 공포는 자신들의 조작 기록이 오류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겠죠. 윤태영은 오지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설마 시스템을 마비시키실 겁니까? 마비까진 아닙니다. 그저 이번 달 유류 재고 현황판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기록이 전부 0으로 변한다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면 윤태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변길섭과 군수과장은 패닉에 빠지겠죠. 그걸 복구하느라 전산실과 군수과 사무실의 모든 인원이 매달릴 겁니다. 특히 변길섭은 자기 사무실을 비우고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 혼란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창문입니다. 작전은 다음 날 오후로 정해졌다. 대대 전체가 다음 주에 있을 군단 FTX 야외 전술 훈련 준비로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다. 오후 2시. 오지인은 평소처럼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전투모 아래 흉하게 잘린 머리는 이제 그녀의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다. 오후 2시 10분.
윤태영 중위가 통신실에서 미리 준비한 명령어를 실행했다. 군수가 사무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뭐야? 유류 재고가 전부 마이너스잖아. 서버가 이상합니다. 군수과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변길섭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원사님, 큰일 났습니다. 유류 재고 시스템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뭐라고? 몇 초 뒤 변길섭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개 같은, 당장 전산실로 가. 최대위, 넌 서버실 확인해. 변길섭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철컥 잠그고는 오지인은 그가 잠그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군수과장과 함께 1층 전산실로 뛰어내려갔다. 복도에 남아있던 다른 행정병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순식간에 2층 복도에는 오지인과 그녀의 청소 도구함만 남았다. 지금이다. 오지인은 어젯밤 청소 도구함에 숨겨둔 만능 열쇠 며칠간 위병소와 본부 건물을 청소하며 파악한 구형 자물쇠의 본을 떠만든을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호흡을 가다듬었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변길섭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역겨운 시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분. 윤태영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였다. 책상. 잠겨 있지만 이런 곳에 둘 리 없다. 캐비닛? 마찬가지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 변길섭의 책상 아래 두꺼운 고무 장판이 깔려 있었다. 시놉시스에서 본 바닥 아래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그녀는 장판을 걷어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드러났다. 어디지? 그녀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았다. 책상 바로 아래 유난히 둔탁한 소리가 나는 지점이 있었다. 나무 바닥의 이음새 부분이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에서 가져온 얇고 강한 쇠붙이를 틈새에 끼워 넣고 힘을 주었다. 삐걱. 가로세로 50cm 정도 되는 바닥 일부가 들렸다. 그 아래 검은색 금고가 콘크리트에 박혀 있었다. 다이얼 방식의 구형 금고였다. 젠장. 번호를 알 리가 없었다. 그녀는 금고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번호. 변길섭이 기억할 만한 숫자. 그녀는 변길섭의 책상을 다시 살폈다. 책상 유리 밑에 낡은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 갓 임관한 듯한 하사 시절의 사진이었다. 사진 뒤쪽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불곰 부대 창설 기념일. 1023. 아니야. 너무 단순해. 그때 벽에 걸린 부대 역대 주임원사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변길섭의 사진 아래에 취임일이 적혀 있었다. 9월 4일. 혹시? 그녀는 영우구의영 의사를 돌려보았다. 철컥. 열리지 않았다. 아니면 그가 가장 집착하는 것. 오지인은 도광민의 책상에서도 똑같은 것을 봤었다. 육군 규정집. 하지만 변길섭의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군인 복무 규율. 그는 규율과 통제를 광적으로 신봉하는 자였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그가 유난히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항목이 있었다. 제17조. 상관에 대한 복종. 17.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상 달력을 봤다. 오늘 날짜. 아니. 그때 책상 구석에 박힌 작은 명패가 보였다. 육군 하사임관. 6월 1일. 영의유구 영의일. 철컥.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으로 싼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다. 오지인은 장갑을 낀 손으로 장부를 꺼내 펼쳤다. 첫 장부터 빼곡했다. 날짜, 유류 출고량 조작, 실제 반출량, 대성 정유 입금액, 그리고 분배 내역. 도 중령 50%, 변원사 20%, 최대위 군수 10%. 그뿐만이 아니었다. 군단 본부의 누군가에게 상납된 내역, 심지어 지역 경찰과 시청 공무원에게 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의 액수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포천 일대를 거점으로 한 거대한 범죄 조직의 회계장부였다. 오지인은 숨을 죽이며 특수 단말기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했다. 한 장 한 장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도광민과 변길섭의 목을 칠 확실한 증거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하던 그때였다.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있군.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지인은 온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 문 앞에 전산실에 있어야 할 도광민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전산 시스템 오류. 아주 그럴싸한 연극이었어. 안 그런가, 오지인 대위. 변길섭이 아니었다. 도광민이었다. 어떻게? 내가 그 창고 뒤에서 흙을 묻히고 왔을 때부터 변 원사는 널 의심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넌 연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변 원사에게 일부러 널 감시하라고 했지. 하지만 진짜 감시는 내가 하고 있었다. 내가 윤태영 중위와 통신실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내가 제3통문을 기웃거리는 것도 전부. 그는 천천히 오지인에게 다가왔다.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했을 때 변 원사는 전산실로 뛰어가더군. 멍청한 놈. 하지만 난 알았지. 이건 내가 그놈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작이라는 걸. 그래서 난 내 사무실에서 내가 이 방으로 들어오는 걸 똑똑히 지켜봤다. 도광민은 오지인의 손에 들린 단말기와 열려있는 금고 그리고 비밀 장부를 보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인가? 아니면 합참? 대단한 년이 기어들어왔군. 내 왕국에. 모든 건 끝났습니다. 도광민 중령님. 오지인은 단말기를 품속으로 숨기며 일어섰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자수. 하. 도광민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넌 이 방에서 살아서 못 나가. 그리고 내가 확보했다는 그 증거도 함께 사라지겠지.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벽에 걸려있던 육군 장교용 지휘봉 끝이 강철로 된을 집어들었다. 내년에 그 잘난 머리통을 깨부수고 전현이 기밀을 훔쳐 달아나다 실족사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누가 감히 내 말을 의심하겠나? 도광민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오지인은 장부가 든 금고 뚜껑을 집어들어 그의 공격을 막았다. 쾅!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울렸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내년이 감히. 도광민은 금고 뚜껑에 막힌 지휘봉을 비틀어 빼내며 다시 오지인을 향해 휘둘렀다. 그는 거구였고 분노에 차 있었다. 반면 오지인은 그보다 체구가 작았지만 감찰실에서 배운 특수 격투술과 위기 상황에 단련된 요원이었다. 그녀는 도광민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는 대신 몸을 날려 책상을 방패 삼아 피했다. 도광민이 휘두른 지휘봉이 책상 모서리를 강타해 나무 파편이 튀었다. 쥐새끼처럼. 도광민이 책상을 발로 걷어차 뒤집었다. 오지인은 그 틈을 타 사무실 구석의 의자를 집어 그에게 던졌다. 이게 내 마지막 발악이다. 도광민이 의자를 팔로 쳐내며 달려드는 순간 오지인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도광민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탈출과 전송이었다. 그녀는 책상 뒤편의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어딜? 도광민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했지만 이미 짧게 잘린 머리카락은 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오지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오지인은 그대로 몸을 틀어 그의 팔을 잡고 창문을 등진 채 온 체중을 실어 뒤로 넘어졌다. 와장창. 2층 사무실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에이, 이런 미친. 도광민은 당황하여 그녀를 놓쳤지만 오지인은 이미 추락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틀을 붙잡고 있던 도광민의 몸을 발판 삼아 한 번 더 밀어내며 건물 외벽 아래 화단으로 몸을 날렸다. 쿵. 충격은 흡수했지만 발목에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발목이 접질린 게 분명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섰다. 위에서 도광민이 깨진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악을 썼다. 거기서. 전연 잡아. 당장. 저기다. 스파이가 침투했다. 동시에 대대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 병력 주목. 전 병력 주목. 현재 대대 본부에 신원 미상의 스파이 침투. 적은 오지인 대위로 위장하고 있으며 군사 기밀을 탈취해 도주 중이다. 전 병력은 즉시 실탄을 장전하고 적을 생포 또는 사살하라. 반복한다. 적을 사살하라. 도광민이 자신을 침입자이자 스파이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불곰대대 전 병력의 표적이 되었다. 발목의 고통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지만 오지인은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장부 사진이 담긴 특수 단말기 하나뿐이었다. 전송해야 해. 본부에 전송해야만. 하지만 모든 통신망은 도광민이 차단했을 터였다.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하나, 부대 전체의 통신을 관장하는 통신탑이었다. 그곳의 주 제어실에서라면 그녀의 보안 단말기를 이용해 본부로 직접 데이터를 쏘아 올릴 수 있었다. 저기 있다. 잡아. 본부에서 쏟아져 나온 병력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오지인은 절뚝거리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통신탑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다. 그때 그녀의 무전기 청소부 위장용으로 지급받은 구형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태영 중이었다. 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윤중이 내 말 들어. 발각됐다. 도광민이 날 스파이로 몰았어. 네? 그럼 저는...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날 도와야 해. 저들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무전기 너머로 윤태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오지인을 향해 총을 겨누고 달려가는 병사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공범이었다. 잡히면 끝장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부대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곳. 시선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릴 곳. 윤태영의 시선이 통신탑 반대편 산기슭에 위치한 탄약고로 향했다. 알겠습니다. 몇 분 뒤 오지인이 통신탑을 향해 어둠 속을 절뚝이며 이동하던 중 대대 반대편에서 거대한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다. 전 병력 주목. 탄약고 인근에서 화재 발생. 탄약고 인근에서 화재 발생. 5분 대기조 및 전 병력은 즉시 탄약고로 집결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탄약 방어에 임하라. 윤태영이 탄약고의 화재 경보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스파이보다 탄약고 화재는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오지인을 쫓던 병력의 절반 이상이 망설이다가 탄약고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윤중이, 고맙다. 오지인은 그 틈을 이용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통신탑 아래에 도착했다. 입구를 지키던 초병 2명이 탄약고 쪽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오지인은 그들 뒤로 조용히 접근해 소음 없이 2사람을 제압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제어실은 3층에 있었다. 그녀는 부러질 듯한 발목을 이끌고 계단을 기어 올랐다. 제어실 문을 잠그고 즉시 주 서버로 달려갔다. 그녀는 단말기를 연결하고 품속에서 합참의장인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준 특수 보안 인식기를 꺼내 연결했다. 군 전체의 통신망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오직 몇 사람만이 가진 비상 열쇠였다. 제발 제발. 화면이 바뀌며 육군 본부 감찰실로 연결되는 비상 통신망이 열렸다. 그녀는 촬영한 장부 사진 파일 전체를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파일 전송 중. 1%. 그때였다.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오지인. 변길섭의 목소리였다. 윤태영이 경보를 울린 것을 눈치채고 오지인의 최종 목적지가 통신탑임을 직감한 것이었다. 파일 전송 중. 24%. 문 부서. 당장. 쾅. 쾅. 병사들이 개머리판으로 문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오지인은 서버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전송 막대만 바라봤다. 발목의 고통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파일 전송 중. 57%. 쾅, 쾅, 쾅. 문의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파일 전송 중. 88%. 조금만 더. 파일 전송 중. 99%. 쾅. 마침내 문이 부서져 날아가고 변길섭과 도광민이 씩씩거리며 총을 겨누고 들어섰다. 모든 게 끝났다. 이 스파이년아. 도광민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순간. 파일 전송 완료. 오지인은 그 화면을 보고 긴장이 풀린 듯 피식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2 손을 들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군요. 도광민은 전송 완료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오지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내년이 감히. 오지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당장 저 서버 기록 다 지워. 그리고 전현은 영창에 쳐넣어. 윤태영 중위 그 새끼도 당장 잡아들여. 도광민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의 서버에 도착한 파일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었다. 포천의 철옹성 같던 왕국에 종말의 신호가 막 전송된 참이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계룡시. 국군 3군의 심장이자 육군 본부가 자리한 계룡대는 포천의 살을 애는 바람과는 다른 팽팽하게 정제된 긴장감이 흐르는 거대한 전략 기지였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육군 본부 감찰실 지하 3층에 위치한 알파 통제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버의 냉각기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이곳은 육군 내에서 극소수만이 그 존재를 아는 비밀 감찰 요원들의 비상 연락망이 집결하는 곳이었다. 평시에는 모든 모니터가 꺼져 있지만 고스트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비상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이곳은 육군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지휘소가 되었다. 새벽 3시 17분. 삐으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통제실 중앙의 거대한 모니터가 번쩍이며 코드 알파라는 붉은색 글자가 전멸하기 시작했다. 비상 근무 중이던 당직 사관이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모니터를 확인했다. 식별 코드. 올림푸스 12. 오 대위님이다. 올림푸스 12는 오지인 대위의 비밀 호출 부호였다. 그리고 코드 알파는 요원의 신변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보안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신호였다.
실장님 당장. 보고가 올라가기도 전에 통제실과 연결된 관사 비상벨이 이미 울리고 있었다. 경보가 울린 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아 알파 통제실의 두꺼운 강철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잠에서 막 깬 듯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육군 감찰실장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권혁준 중장 삼성 장군이었다. 그는 현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권과 지휘권을 쥔 인물 중 하나이자 오지인의 아버지인 오정수 합참의장의 가장 오랜 전우이자 충직한 후배였다. 상황 보고. 새벽 3시 17분 올림푸스 11호부터 코드 알파 신호 수신. 위치는 제5군단 예하 불곰대대 통신탑으로 특정됩니다. 현재 대용량 데이터 수신 중. 권혁준 중장이 지휘석에 앉자마자 모니터에 파일 전송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떴다. 데이터 열어. 보안 5등급 해제. 담당관이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수신된 파일이 열리는 순간 통제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첫 번째 파일은 수십 장의 사진이었다. 검은색 가죽 장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유류 횡령 내역, 대성정유라는 업체의 이름 그리고 이건. 권 중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분배 내역이라는 항목 아래 도강민과 변길섭의 이름은 물론 5군단 본부의 특정 보직, 포천시의 유력 인사들, 심지어 지역 경찰 간부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오지인이 촬영한 지하 유류관과 제3통문의 사진들이었다. 이놈들. 부대 지하의 도둑놈들 땅굴을 파놨군. 권 중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다. 음성 파일이었다. 오지인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녹음한 다급한 목소리였다. 권 실장님. 접니다. 오지인. 거친 숨소리. 증거 확보. 도강민 변길섭. 지하 유류관. 장부. 모두. 문이 부서지는 굉음. 발각됐습니다. 통신탑. 비명. 산악 독수리는 유령 훈련. 윤태영 중위. 그는. 잡음. 그는 아군입니다. 보호해 주십. 누군가의 고함 소리. 아버지께. 죄송. 타격음과 함께 녹음 종료. 탁. 권혁준 중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아버지께 죄송.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오지인은 그에게 단순한 부하 요원이 아니었다. 그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자신의 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당직 사관. 예, 실장님. 현 시간부로 불곰대대가 위치한 경기도 포천 5군단 관할 구역에 위기 대응 1급 발령한다. 5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그리고 계룡대 본부 직할 헌병 특수임무대 SDT 1개 중대 전원 완전 무장으로 30분 내 기상 헬기 편대로 이동한다. 작전명 아이언 해머. 그는 작전명을 부르며 잠시 멈췄다. 아이언 해머는 군 내부의 반란이나 적의 대규모 침투에 준하는 심각한 사태에만 발동하는 코드였다. 실장님. 군단장님 승인 없이? 내가 승인한다. 그리고 즉시 합참의장님께 직통 연결해. 몇 초간의 신호음 끝에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장군.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의장님. 권혁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지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찾았나? 네. 예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포천 일대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가 발각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성 보고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숨소리. 오정수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권혁주는 수화기 너머로 그의 분노가 어떻게 응축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아이언 해머 작전 발동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갑니다. 오군단장은 현 시간부로 모든 지휘 계통에서 배제합니다. 장부에 그쪽 라인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알겠네. 오정수 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권 장군. 예, 의장님. 내 딸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닐세.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구하러 가는 것이며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반역자들을 소탕하러 가는 것일세. 자비는 필요 없다. 법과 원칙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집행하게. 그리고 오정수 대장이 말을 이었다. 나도 가지. 의장님, 현장 지휘는 권 장군이 하게. 나는 내 군대가 어떻게 정화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네. 그리고 내 딸이, 내 부하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도. 새벽 4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육중한 시누크 헬기와 날렵한 블랙호크 편대가 포천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정예화된 헌병 특수임 무대원들의 차가운 분노와 삼성 장군 그리고 사성 장군의 서슬 퍼런 결의가 실려 있었다. 강철 망치가 도광민의 왕국을 향해 내리꽂히기 시작했다. 불곰대대의 밤은 지옥처럼 길었다. 통신탑에서 오지인 대위를 끌어낸 도광민 중령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다.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다. 끝.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병사들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었다. 광기와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전부 조작된 거야. 그는 본부로 돌아오자마자 변길섭 주임원사와 군수과장 최대위 그리고 자신의 충복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스파이야. 북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전현이 우리 부대를 와해시키기 위해 유류고를 해킹하고 화재 경보를 울린 거야. 우리가 잡은 장부 전부 위조된 거라고. 그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을 미친 사람처럼 쏟아냈다. 변길섭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다. 대대장님,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겁니다. 도망치셔야. 어딜 도망쳐. 도광민이 변길섭의 멱살을 잡았다. 이 부대는 내 거야. 내 허락 없인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와. 당장 전 병력 비상 소집. 실탄 분배하고 부대 외곽에 이중 경계 세워.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망, 물리적으로 전부 차단해. 내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받지도 보내지도 마. 그는 부대 전체를 인질로 삼아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미 군법을 넘어선 명백한 반란 행위였다. 그 시각 오지인 대위는 차갑고 축축한 대대 영창 독방에 던져졌다. 발목의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흉하게 잘린 머리카락 사이로 상처난 두피에서 흘러나온 피가 굳어 있었다. 철컥. 독방 문이 열리고 도광민이 들어왔다. 그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광기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말해. 내년 정체가 뭐야? 육본 감찰실? 기무사? 아니면 합참? 오지인은 그를 경멸하듯 올려다볼 뿐이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가 뜨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닥쳐. 그가 그녀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들었지만 오지인의 눈빛에 주춤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널 죽이고 간첩으로 보고하면 그만이야. 내가 보낸 데이터? 전부 간첩의 공작으로 만들면 돼. 해보시죠. 오지인이 피가 맺힌 입술을 열었다. 당신이 내 머리카락을 자를 때 나는 당신의 목을 칠 결심을 했소. 당신이 날 모욕하고 조롱할 때 나는 당신의 범죄를 확신했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발악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임무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게 증명되는군. 에이. 도강민은 분노로 몸을 떨다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년은 그렇게 뻣뻣하게 굴어라. 하지만 내 공범은 어떨까? 그는 밖에 헌병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2명의 병사에게 질질 끌려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윤태영 중이었다. 그는 오지인이 잡힌 직후 통신실에서 탄약고 화재 경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끌려왔다. 변길섭에게 모진 고문을 당한 듯 그의 군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중위님. 오지인의 차가웠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괜찮습니다. 오대위님. 저는 시끄러워. 변길섭이 윤태영의 복부를 걷어찼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오지인. 이놈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받은 명령, 배후, 그리고 내가 전송한 데이터가 전부 조작됐다는 걸 자백해라. 당장. 도강민이 윤태영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다. 셋을 세겠다. 하나. 오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장교가 죽을 수도 있었다. 둘. 윤태영은 고개를 들어 오지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대위님, 군인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저 같은 놈 때문에 꺾이지 마십시오. 닥쳐 이 새끼야. 셋. 도강민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오지인이 절박하게 소리치려던 그 순간 우우우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이 대대 전체를 뒤덮었다. 영창의 작은 창문 밖이 수십 개의 강력한 탐조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뭐야? 도강민이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다. 대대 상공을 뒤덮은 블랙호크 헬기들. 그리고 그 헬기들에서 쏟아져 내리는 검은 복장의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 연병장 너머 부대 정문이 거대한 장갑차에 의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게 무슨 5군단? 아니야. 저 마크는. 도강민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헬기와 장갑차에 찍힌 마크는 5군단 마크가 아니었다. 육군 본부와 합참 직할 부대 마크였다. 그때 영창 바깥에서 이미 제압당한 헌병의 비명과 함께 거대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육군 감찰실장 권혁준 중장이다. 현 시간부로 불곰 대대 전 지휘권은 내가 인수한다. 도강민 중령, 변길섭 원사를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은 즉각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시 반란으로 간주 현장 사살한다. 도강민의 손에서 권총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왕국이, 그의 철옹성이 단 몇 분 만에 하늘에서 내려온 강철 망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새벽빛이 포천의 산자락을 물들릴 무렵 불곰 대대의 연병장은 이미 다른 군대가 점령한 듯한 모습이었다. 곳곳에 도열한 검은 전투복의 헌병 특수임무대원들, 그들의 총구는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연병장 중앙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강민의 왕국이었던 그곳에 수백 명의 불곰 대대 병사들이 무장 해제된 채 공포에 질려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단상 위. 불과 하루 전 오지인 대위가 머리카락을 잘리는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도광민 중령과 변길섭 주임원사 그리고 군수과장 최대위 등 핵심 연루자 10여 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3명의 인물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방금 영창에서 구출되어 담요를 두르고 의무병의 부축을 받고 있는 오지인 대위였다. 그녀는 엉망인 몰골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꼿꼿한 허리로 무릎 꿇은 도광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의무실에서 구출된 윤태영 중이었다. 그 역시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오 대위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다.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권혁준 중장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 꿇은 도광민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네. 대대장님. 변길섭이 공포에 질려 도광민을 불렀지만 도광민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삼성 장군 감찰실장이 직접 자신을 체포하러 헬기를 타고 날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전현이 뭐라고. 감찰실장까지. 그때 연병장을 가로질러 거대한 헬기 한 대가 다시 착륙했다. 앞서 착륙한 헬기들과는 기종부터 달랐다. 대한민국에서 단 몇 대뿐인 합동참모의장 전용 지휘 헬기였다. 모든 SDT 대원들이 헬기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권혁준 중장 역시 그쪽을 향해 몸을 돌려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군복 어깨에는 대한민국군 최고 계급을 상징하는 4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합동참모의장 오정수 대장.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사성 장군.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군 서열 1위가 왜 자신들의 이 궁벽한 부대 연병장에 서 있단 말인가. 도광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오지인. 오정수. 설마. 오정수 대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군화가 연병장의 흙을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딸이자 부하인 오지인 대위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담요를 두른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뺨, 터진 입술, 그리고 짐승이 파먹은 것처럼 흉측하게 잘려나간 머리카락. 오정수 대장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손을 들어 딸의 상처난 뺨을 어루만지고 싶었지만 대신 주먹을 굳게 쥐었다. 아버지. 오지인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그 호칭을 들었다. 아버지? 합참의장님이 아버지라고. 도광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의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는지 깨닫고 말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오정수 대장은 딸에게서 시선을 돌려 권혁준 중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혁준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불곰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육군 감찰실장 권혁준 중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 진짜 군인이 아닌 군복 입은 도둑놈들에게 지휘를 받아왔다. 여러분의 대대장 도광민 중령과 그 일당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키는 이 나라의 기름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운 반역자들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충격과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부대의 군기를 폭력과 공포로 물들였다. 진정한 해병. 아니, 진정한 육군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그저 불안당일 뿐이다. 권혁준 중장은 오지인을 가리켰다.
여기 여러분의 작전 과장이었던 오지인 대위가 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부패를 청산하라는 단 하나의 임무를 받고 모든 것을 숨긴 채 이곳에 왔다. 여러분이 무너진 여군이라 조롱하고 방관할 때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골랐다가 도강민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도강민, 내 놈은 이 군인의 이 장교의 머리카락을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밀어버리는 치욕을 주었다. 내 놈이 감히 군인의 명예를 그렇게 짓밟아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나? 살려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몰라. 도강민은 아이처럼 울며 빌기 시작했다. 그때 오정수 대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다시 멎었다. 나는 합동참모의장 오정수 대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무릎 꿇고 있는 저자들을 보라. 그는 도강민을 가리켰다. 나는 오늘 내 부하를 잃을 뻔했다. 그리고 내 딸을 잃을 뻔했다.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딸. 합참의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오정수 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내 딸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저자가 내 딸의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자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는 오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짚었다. 이 군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이 모든 모욕을 피할 수 있었다. 내가 합참의장의 딸이다 단 한마디면 저 폭군도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배경이 아닌 오직 군인 오지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치욕을 견뎌냈다. 그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진짜 군인인가? 저렇게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저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이 장교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도강민에게 다가갔다. 도강민 중령. 네. 예, 의장님. 나는 내 놈을 군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놈은 오늘부로 군적을 박탈당할 것이며 내 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내 놈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사라질 것이다. 내 놈이 그토록 신봉하던 그 힘이 오늘 내 놈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오정수 대장은 권혁준 중장에게 명령했다. 권 장군. 저 반역자들을 당장 군법회의에 회부하게.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시오. 명령 받들겠습니다. 권혁준 중장이 손을 들었다. 저놈들을 당장 헬기에 태워 육군 교도소로 직행한다. SDT 대원들이 도강민과 변길섭을 짐짝처럼 일으켜 끌고 갔다.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그들의 비명은 헬기의 굉음 속에 묻혀 사라졌다. 연병장에는 오정수 대장과 오지인 대위, 그리고 불곰 대대 병사들만 남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포천의 가장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날 포천의 하늘을 뒤덮었던 강철 망치의 굉음이 멎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 충청남도 계룡대. 그곳의 가장 엄숙한 장소인 고등군사법원 제1호 법정. 한때 포천의 폭군이라 불렸던 도강민 중령은 이제 계급장이 모두 뜯겨나간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충견이었던 변길섭 주임원사와 군수과장 최대위, 그리고 대성 정유의 대표까지 검은 장부를 빼곡히 채웠던 공범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특히 도강민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와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국의 성주가 아니라 자신의 죄목이 나열될 때마다 파르르 떨리는 비참한 죄수일 뿐이었다. 피고인 도광민. 군판사의 낮고 엄정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피고인은 육군 중령이라는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 부대 군수 물자인 유류 수만 리터를 불법 반출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고 상급부대 및 유관기관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죄목은 끝이 없었다. 유류 횡령,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부하 장교에 대한 가혹 행위 및 강제 추행 머리를 강제로 민 행위, 그리고 감찰 요원 오지인에 대한 살인 미수 및 반란죄 부대 폐쇄 및 저항 명령까지. 오지인 대위가 목숨 걸고 전송한 비밀 장부와 음성 메시지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도광민과 변길섭은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오지인 대위는 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미 치료를 받아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아직 상처가 남은 얼굴, 그리고 그날의 치욕을 증명하듯 짧게 잘린 머리로 당당히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도광민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연병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을 똑똑히 마주했다. 피고인 도광민에게 육군 형법 및 군형법, 중략, 불명예 전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도광민의 군 생활, 그리고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 안 돼. 안 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양옆을 지키던 헌병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나갔다. 변길섭 주임원사 역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최대위를 비롯한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이 사라진 법정을 나오며 오지인은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스쳤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참교육은 완수되었다. 며칠 뒤 육군 본부 대회의실. 분위기는 법정과 달리 따뜻하고 엄숙했다. 육군 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작은 시상식이 열렸다. 육군 제5군단 불곰대대 통신과 소대장, 육군 중위 윤태영. 이름이 불리자 흉터는 남았지만 완벽히 회복한 윤태영 중위가 절도 있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윤태영 중위는 부대 내의 거대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며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음. 이에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함. 참모총장이 직접 그의 가슴에 빛나는 표창을 달아주었다. 윤중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오지인 대위를 바라보며 말없이 깊은 경례를 보냈다. 오지인 역시 미소로 답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닌 명예를 지킨 군인으로 다시 서게 되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 육군 대위 오지인. 다음은 그녀의 차례였다. 오지인 대위는 적진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온갖 모욕과 생명의 위협을 견뎌내며 중략,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였음. 이는 전군의 귀감이 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본이므로 1계급 특별 진급을 명함. 이에 육군 소령 계급장을 수여함. 소령. 그녀는 아직 대위 계급장이 달려있는 자신의 군복을 바라보았다. 권혁준 중장이 직접 단상으로 올라와 그녀의 어깨에서 대위 계급장을 떼어내고 빛나는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자랑스럽다 오소령. 정말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녀의 새로운 계급장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무겁고 찬란하게 빛났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녀는 조용히 계룡대의 가장 깊숙한 곳 합동참모 의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합참의장이 아닌 아버지 오정수 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서 있던 그는 딸의 모습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빛나는 소령 계급장 그리고 아직은 어색한 짧은 머리. 왔구나. 예,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정수 대장은 천천히 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그리고 소령 계급장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날 마지막 음성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했더구나. 그 말은 취소해라. 오지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오정수 대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너 같은 군인을 부하로 두었기에 내 평생의 명예를 걸 수 있었다. 너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그리고 이 군에게 죄송할 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끔찍한 모욕을 견디게 한 이 아비가 이 군대가 너에게 죄송해야 할 일이다. 그는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잘 버텨주었다. 지인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오지인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날 연병장에서 흘리지 못했던 재판정에서도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그것은 치욕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뜨거운 위로의 눈물이었다. 얼마 후 오지인 소령은 새로운 임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포천의 불곰 대대를 찾았다. 그녀가 지프에서 내렸을 때 부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강민이 세워놓은 살벌한 경고문들은 모두 사라지고 전우와 함께 승리를 향해라는 활기찬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건강한 훈련 속에서 터져나오는 열정의 소리였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권혁준 중장이 직접 고른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연병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고 있었다. 오지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이 머리카락을 잘렸던 연병장 한가운데 십자가 표시가 된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이제는 제법 자라나 단정한 스포츠형이 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훈장이 되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발령지에서 온 첫 번째 업무 지시였다. 육군 본부 작전처 핵심 보직. 그녀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치욕과 오늘의 승리를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수식어에 기대거나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육군 소령 오지인이 되었다. 오지인은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활기 넘치는 병사들을 향해 멀리서 조용한 경례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전장, 더 크고 중요한 임무가 기다리는 계룡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포천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녹여버릴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